앞에서 어떤 벡터 필드가 콘서버티브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컬이 이제 0이 되는 거를 이제 보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컬이 0이 되는 그런 걸 직접 보였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컴포넌트가 f의 컴포넌트가 이제 두 개만 있을 경우에 xy만 있을 경우에 이제 요게 두 개가 같은 거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세 개가 되면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라운드 fg 라운드 x 이퀄 라운드 f x 라운드 z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죠. 왜냐하면 컬을 취하면 예를 들어 일반적인 어떤 이제 벡터 필드 F에 대해서 컬을 취하면은 그 컬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컬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각각의 컴포넌트 0이 돼야 되는데, 요 첫 번째 거 보세요. YG죠. YG 이거죠. 그죠? 두 개가 같아 갖고 하나에서 하나를 빼주면 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물론 둘 다 0이어서 0인데 아닌 것도 있죠. 뭐 여기 이런 거 이제 YX와 XY 이거 여기 이 부분 보면 요것도 EX고 요것도 EX니까 빼서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0이 아닌데 값이 같죠. 값이 같아서 이제 빼면 이제 0이 되는 그런 게 돼서, 어떤 그 임의의 어떤 그 벡터 필드가 있는데 그것이 콘서버티브 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컬이 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컨서버티브 하다는 얘기는 또 뭐였죠? 요것의 라인 인테그랄, 그 벡터 필드 내에서 의 요 f 벡터의 라인 인테그랄이 이 경로에 관계 없는 거죠. 이렇게 가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건 경로에 관계 없이 이제 이 적분값이 이제 같다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또 여기서 언뜻 보이는 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면은 그렇게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오죠. 그렇게 했을 때 0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컨서버티브 필드고, 0이 되지 않는 것이 난 컨서버티브 필드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점을 도달할 때 이제 경로에 관계 없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한 바퀴 뺑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오는 적분을 했을 때, 라인 인테그랄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0이 되지 않는 경우는 난 컨서버티브한 거고, 이것이 이제 0이 된다 이제 하는 얘기는 이것이 한 바퀴 뺑 돌아서 이것이 이제 0이 된다 하는 얘기는 이제 F가 컨서버티브하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A에서 B로 가는데 경로에 관계 없다 하는 얘기는, 이제 그 A에서 B를 거쳐갖고 다시 원래로 돌아오잖아요. 한 바퀴 뺑 돌아서 A에서 A로는 그 적분을 콘서버티브의 라인 인테그랄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콘서버티브 할 경우에 결국은 이제 경로에 관계 없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나와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할 기회가 있을 텐데, 뺑 돌아서 자기 자리로 오는 적분의 경우 그것이 0이 되면은 그게 콘서버티브고, 0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난 콘서버티브예요. 그리고 그 같은 콘서버티브한 벡터 필드의 조건은 컬을 취했을 때 0이 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보면은 또 이제 요거에 대응하는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은 이제 그 F와 이 벡터 필드와의 그 관계가 이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피 이렇게 했죠. 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고, 우리가 물리에서
이 컨서버티브 필드의 경우는 그 이제 요 false에 의해서 행해지는 work, 즉 일종의 선적분이죠. 그거하고 f 사이의 관계는 그레디언트 관계인데, 또 이 work과 이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는 또 마이너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W 한 거는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V 한 거와 같다 해서, 그래서 이제 W를 이제 구하면 결국 이제 P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W나 P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F가 지금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그죠? F를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걸 이제 라인 인테그랄을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dr이 이제 우리가 x, y, z 성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x, y, z 성분을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콘서버티브란 거를 지금 알았죠. 위에서 이제 컬 F가 0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F는 콘서버티브 하니까는 결국은 이제 두 점 사이에, 그러니까 0,0,0에서 XYZ란 점까지 가는데 3차원상에서 이 원점에서 이제 XYZ라는 포인트까지 이제 도달할 때까지의 그 웍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벡터 필드가 콘서버티브 하기 때문에 이런 적분을 취했을 때 그 결과는 경로에 무관하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패스를 택할 수 있냐면, 뭐 직접 가는 것도 있지만은 직접 가는 경우에 적분이 좀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원점에서부터 이제 x까지만 먼저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x까지만 먼저 가는 거예요. 이렇게 x까지 가요. 그 다음에 x를 콘스탄트로 해서 이제 여기 y까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y라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x를 콘스탄트로 해서 이제 y까지 가요. 이렇게 두 번째 경로이고, 그 다음에 xy를 콘스탄트로 하면서 이제 g로 가는 거죠. 그렇죠. x가 콘스탄트고 이제 y도 콘스탄트고, 이제 그런 점이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바로 뭐냐면 x, y, z 이렇게 되죠. x, y, z로 참 여기, 그죠? 그래서 x까지 오고 이제 x 요 값을 일정하게 하면서 y까지 가요. 다시 말해서 요 y축에 평행하게 이제 요 점까지 이제 저기 x00까지, 요 x00까지 이게 이제 도달한 다음에, 그러니까 x00 도달할 때까지는 y와 z는 다 0인 거죠. 그죠? 상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정한 x에 대해서 요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x는 일정하게 되는 거고, y만 0에서 y까지 가는 거죠. 그죠? y만 0에서 y까지 가는 것이고, z는 지금 이 평면상이니까 다 0이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경로에 대해서는 x와 z가 일정한 거고 y만 변하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지축으로 이제 쭉 바로 위로 올리는 거죠. 이게 똑바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제 xy는 일정하고 z만 0에서 z까지 변하는 그런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적분이 쉬워져요. 이게 굉장히 이제 막 이게 여기서부터 직접 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기보다 복잡해지는 게, 직접 가게 되면은 x, y, z가 동시에 다 변하잖아요. 이렇게 직접 가는 경우는 뭐 지름길이라서 뭐 간단하긴 한 것 같은데 경로가 간단한 거죠. 그 대신에 이제 x, y, z가 동시에 다 변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복잡성을 우리가 없애려면은 그냥 좀 길이 좀 돌아가지만은 좀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는 그런 패스를 택해도 결과는 같은 거죠. 왜냐하면 F가 콘서버티브 필드니까. 그렇게 해서 요 경로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이제 패스 1이라 그러고, 요걸 이제 여기 000에서 x00까지 가는 걸 패스 1, x00에서 xy0로 가는 게 패스 2,
XYZ로 해서 XYZ 가는 게 패스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패스 1에서는 YG가 다 0이잖아요. 그죠? YG가 다 0이니까 여기서 YG를 다 0으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YG가 0이니까 DYG, DG도 0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DY, DG 이건 일단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YG가 다 0이니까 다 0이 돼버려요. 인테그란드가 0이 되니까 따라서 이 패스 1에 대한 적분은 당연히 다 0이 돼버리죠.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스는 뭐냐 하면은 G는 0으로 유지하고, 똑같이 G는 0으로 유지하니까 이제 뭐 DG는 0이 되는 거 확실하고, 근데 X가 콘스탄트죠. 그죠? X가 콘스탄트니까는 DX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DX와 DG가 0이 되고 DY 부분만 남죠. 이 부분만 남는데 X가 콘스탄트예요. 그러니까 X는 콘스탄트니까 그냥 저기 X제곱 그냥 콘스탄트고, 이제 콘스탄트로 보고 DY니까 결국 이제 X제곱 Y가 되죠. 그거에 대해서 Y가 0부터 Y까지 하니까 여기 이제 X제곱 Y라고 하는 이제 패스 2에 대한 웍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패스 3는 뭐냐면 XY를 다 콘스탄트로 하고 G가 변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XY가 콘스탄트니까 DX, DY는 다 0이고, 즉 이 두 항이 0이 되고 DG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XY가 콘스탄트예요. 이 적분에서 XY가 콘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X가 콘스탄트니까는 이제 G제곱하면 이제 3분의 1 G3승이니까 마이너스에 3분의 1이 나오는데 3분의 1하고 3하고 상쇄가 되니까는 XG3승이 되고, 요건 어떻게 되죠? 이건 그냥 마이너스 G죠. 그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G 이퀄 0부터 G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결국 XG 3승 마이너스 G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체 웍을 더한다는 얘기는 이제 패스 1, 2, 3에 대한 걸 합한 거니까, 다 합치면은 0에다가 이제 X제곱 Y, 그 다음에 이제 G 요거 합친 거 요렇게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 만약에 이걸 이제 힘이라 그러면은 이제 보존력이라 그러면 그 보존력과 이제 관계를 가지는, 즉 이제 F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가 되는 관계를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W에다 마이너스를 취한 거니까는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이제 했고, 근데 패스 이제 하나만 택했는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그걸 또 이제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000에서 X를 먼저 갔는데 이제 여기서 하는 건 Y를 먼저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와 Y가 바뀐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000에서 이제 X와 Z는 0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Y만 이제 0에서 Y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콘스탄트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X는 0으로 유지하고 G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YG가 콘스탄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X만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럼 경로가 다르죠. 그런 경우에도 같은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패스 1의 경우에 보면은 X와 G가 0이고 Y만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DX, DG는 다 0이고, DX, DG는 다 0이고, X도 0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W1은 앞에서와 똑같이 0이 되고, 이제 W2의 경우를 봅시다. 패스 2. 패스 2의 경우는 이제 Y가 콘스탄트니까 이제 DY와 DX는 0이 되죠. 그죠? X는 0이니까. 그래서 DX, DY가 0이니까 앞에 두 개는 0이 되고, 세 번째 건데 여기서 이제 Y가 상수이고, 그리고 X는 0이죠. 그러니까 X는 0이니까 이 항도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Y는 상수인데 여기는 Y가 없으니까 1이죠. 1 그냥. 그래서 그냥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DG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이제 마이너스 DG가 돼요. 그죠? 그래서 X가 0이니까 요 항이 이제 0이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DG가 돼서 이제 마이너스 G 한 것이 W2가 되고, 그 다음에 W3의 경우에 W3의 경우 패스 3에 대해서 이제 W3를 구해 보면은
일단 yz가 콘스탄트니까 dydg가 0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dx항만 남는데 여기 이렇게 dx항만 남죠. 그렇게 해서 이제 yz가 콘스탄트니까 x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을 하면은 2x니까 이건 이제 x 제곱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g도 마찬가지로 상수니까 이제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제 g3승에다 x 이렇게 되죠. 그죠? g3승이 상수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x에 대해서 이제 0부터 x까지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x제곱 y 마이너스 g3승 x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웍을 구하면은 w1은 0이었고 w2가 마이너스 g였고 w3가 이제 x제곱 y 마이너스 이제 g3승 x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면 마이너스 w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g3승 플러스 g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x제곱 y 에다가 플러스 xg3승 플러스 g 해서 요 앞에서의 그 패스 a에 대해서 구한 거나 여기 패스 b에서 대해서 구한 거나 이 웍이나 이 포텐셜 에너지의 그 값이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한 웍이나 그로부터 구한 포텐셜 에너지 값이 이 적분 경로에 무관하게 이제 같은 값으로 결정됐다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304쪽에 이그젠플 4가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전자기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뭐 전기장과 스칼라 포텐셜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 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이제 MKS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교재에서는 이가 되어 있죠. MKS의 경우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의 R 제곱분의 Q의 R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Q가 있고 Q에서부터 전기장이 이렇게 다이버전트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다이버전트하게 나가는 경우는 우리가 이로테이션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컬을 취하면 뭐가 되죠? 컬을 취하면은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컬을 취하면 0이 되니까 따라서 이는 이제 스칼라 포텐셜과 관련이 됐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붙여주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똑같이 이제 필을 쓰죠. 뭐 여기 이제 필을 쓰는데 앞에서 직전에 우리가 구한 거는 힘과 스칼라 포텐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힘에 대응하는 포텐셜 에너지였어요.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스칼라 포텐셜이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포텐셜은 뭘 의미하죠? 전위죠. 전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배터리에서의 그 전위차와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또는 전압이라고도 쓰죠. 그래서 뭐 1V, 2V 하는 그런 전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힘일 경우에는 스칼라 포텐셜이 에너지의 차원을 갖지만은 요것이 이제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일 경우에는 스칼라 포텐셜이 이제 전위가 되는 거예요. 전위. 다른 거예요. 스칼라 포텐셜이 전위.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일상에서 쓰는 1V, 2V, 3V 하는 그 볼트 단위의 그 이제 물리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기장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MKS 단위고 이게 MKS 단위고 CGS가 되면은 이제 이게 1인 거예요. 이게 이거 1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MKS가 되면은 요게 이제 뭐 저기 9 곱하기 10의 9승 뭐 이렇게 나오죠. 4파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4파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양이 대충 9 곱하기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이제 쿨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요게 쿨롱 스퀘어 되죠. 왜냐면 여기 이제 힘일 때 두 전하가 작용하는 힘을 생각할 때 힘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거리 제곱에다가 두 전하량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의 차원을 보면 이거의 크기는 이제 MKS에서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요쪽 이제 단위가 힘이죠. 힘이니까 이제 뉴턴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거리는 이제 MKS니까 미터가 되고 그래서 미터 제곱이 되고 요쪽은 전하가 이제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이제 전하의 MKS 단위인 쿨롱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MKS 단위일 땐 이렇게 되는데 CGS가 되면은 여기를 1로 봐요. 그냥 1로 보고 그러면 이제 요 차지의 단위가 바뀌겠죠. 그죠? CGS라는 단위로 바뀌는데 CGS, ESU 뭐 그렇게 옛날에 썼는데 요즘에는 책에 그런 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전부 MKS로 통일을 해서. 근데 옛날 책에는 나왔고 그리고 이전에 이런 학문이 발전할 때 CGS와 MKS가 공존하면서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CGS, ESU라는 단위를 썼어요. 그러니까 ESU는 Electrostatic Unit. 그래서 CGS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 뭐 그런 것에서 유래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이제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CGS와 MKS가 있는데 이제 MKS에서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쓰지만은 CGS에서는 이거를 갖다 1로 보게 되니까 요 전하량의 단위도 이제 이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이제 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큰 양인데 이제 이걸 1로 바꿔 보니까 이제 그 큰 양이 다 이제 차지로 다 옮겨가요. 그래서 차지의 단위가 커져요. 오히려 CGS의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일 때 MKS가 킬로그램일 때 CGS가 그램 이렇게 해서 작아지는데 이 전기의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큰 값인데 그걸 갖다 1로 봐버렸기 때문에 이 전하량의 단위가 오히려 MKS보다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잘 안 써요. 근데 하여튼 여하간에 이 책이 이제 옛날부터 쓰던 그런 책이라서 뭐 CGS를 많이 이제 쓰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이제 필요로 하겠죠. 갑자기 이게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되고 하여튼 근데 CGS에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물량 및 실험에서는 꼭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건 이제 단위가 다른 이제 그래서 이제 Q의 단위가 다른 경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엡실론 제로가 이게 물리적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전하량의 차원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쿨롱의 차원과 요 CGS, ESU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1로 바꿔버렸으니까 이게 1. 여기는 차원이 있는데 여기는 차원이 없는 양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요 전하량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CGS에서는 전기장이 하여튼 여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요것을 떼어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했죠. E하고 R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죠? 이런 거예요. 또는 이 책에서는 실제로는 이게 두껍게 이렇게 썼죠.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두껍게 이제 표현하면은 그게 이제 벡터라는 의미였으니까 그리고 E라고 하는 건 이제 단위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햇을 씌웠는데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R 벡터 하면은 R 벡터 하면 크기는 R이면서 방향이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요 R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는 앞에도 한번 했겠지만은 이거는 R분의 R 벡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R 방향의 단위 벡터 대신에 R분의 R 벡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벡터 전기장 벡터는 R 3승분의 QR 벡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콘서버티브 필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제 요
앞에서 우리가 f의 경우 어떻게 됐죠? f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의 경우에 이때 이제 f dr을 라인 인테그랄 해서 우리가 이제 구간을 정해주면 바로 이것이 이제 저기 이제 p가 되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A에서 B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phi 이제 B란 점에서의 스칼라 포텐셜 값 마이너스 A란 점에서의 스칼라 포텐셜 값의 차이 이렇게 되는 거고, 웍의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였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f dr 이렇게 해주면 이건 이제 웍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B에서의 웍 함수 빼기 A에서의 웍 함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쓸 때 그냥 웍이다 이렇게 그냥 쓰기도 했죠, 그냥 이렇게, 그죠? 웍은 이제 f 저기 요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랄 이다 이렇게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p하고 웍은 이제 서로 이제 마이너스 관계가 되니까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관계가 되니까는 이제는 여기 이제 p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웍을 구할 때 이제 플러스 한 거와 달리 p를 구할 때는 이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되고 이제 a, b를 구하는데, 우리가 어떤 p라고 하는 어떤 그 함수를 깔끔하게 그냥 해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여기 r분의 1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어떤 부분, 예를 들어 a라는 요 부분이 가능하면 요게 0이 되도록 해주면은, 그럼 이제 깔끔하게 요 b 대신에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걸 r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요 b 대신에 요게 r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b라는 포지션 대신에 이제 어떤 r이라는 벡터 포지션을 써주면은 요 b 대신에 요게 이제 r이라는 벡터 포지션이 되고, 그 다음에 요 a는 기준점은 이제 0이 돼버리면은 요 이제 모 빼기 모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이제 이제 무한대가 되면은, 왜냐하면 요게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r분의 1이니까 이걸 적분하면은 이제 차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r분의 1이 이제 무한대가 r분의 1이 제로가 되는 그런 데를 택하면 좋은데, 그 r분의 1이 제로가 되는 그런 값은 r이 무한대로 갈 때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r이 이제 무한대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한대부터 r까지, 그러니까 r3 이제 여기 이제 r3승인데 실제로 보면 이제 r 제곱이 되는데, 여간에 r 제곱을 적분하면은 이제 그게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분모가 r이 되는데, 그것에 이제 기준이 되는 그 위치, b의 위치에서 0이 되도록 만들려면은 이제 요 a의 위치에서 0이 되도록 만들려면은 이제 요 위치를 무한대로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한대에서, 즉 a라는 위치를 무한대로 보고 b라는 위치를 갖다 r을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2.dr을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 이제 이 스칼라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스칼라 포텐셜은 결국 이제 E.dr이니까 요거에다가 .dr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있고 요것이 이제 R3승분의 Q에다가 R이죠. 그 다음에 .dr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일단 요것이 이제 R 곱하기 dr이 된다고 봅시다. 요게 R 곱하기 dr이 된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 무조건 그렇게 봐야 됩니까가 아니고 여기서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했는데, 여기부터 먼저 볼까요? 그러면 r.dr이 rdr이 되는 이유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죠. r.r을 갖다 미분하면은 이거는 이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상수로 놓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dr.r 플러스 r.dr
dr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dot 프로덕트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dr.r 더하기 r.dr은 2배의 r.d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r.r의 디퍼런셜 d는 er.dr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데 r.r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r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r 제곱을 갖다 미분하면 이건 erdr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 두 개가 지금 이제 같은 거니까 따라서 이제 이거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r.dr은 rdr이 되는 거예요. 그죠? r.dr은 rdr이다. 그래서 요 r.dr 대신에 rdr이 되는 거죠. 요게 r.dr이 요게 이제 r 곱하기 dr이 되는 거니까 요 r 하나하고 r 3승하고 상수해 주면 r 제곱이 남죠. r 제곱이 남고 이제 dr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있고 q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제 r분의 1이 되고 이제 무한대에서 r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r을 집어넣으면 이제 r분의 1이 되고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r분의 q가 된다는 거를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 그 305쪽에 있는 그 스칼라 포텐셜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장이 이와 같았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즉 여기에서 이제 요 4파입 전지로 뺀 거죠.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됐을 때의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r분의 q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콘서버티브 필드의 경우에 이제 이와 같은 스칼라 포텐셜이 그 콘서버티브 필드 이제 벡터 콘서버티브 벡터 필드와 이 스칼라 포텐셜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관계를 이제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관계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면은 이거는 이제 요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랄이죠. 라인 인테그랄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로 이제 적분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전기장 함수로부터 스칼라 포텐셜을 구할 때 이제 기준점을 이제 무한대로 놓는다. 왜냐하면 깔끔하게 떨어지게 하려면은, 그래서 무한대로 놓고서 적분을 이제 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r.dr은 rdr이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증명을 이제 필요로 한다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었죠.